보통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쉽지만 뻔하지만 당연하지만 또 적합한 방식이 뭐냐? 건강하게 살고요. 내 몸 써서 일하는 겁니다. 아니 몸 써서 일하는 게 쉬운 거냐고? 어렵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몸은 가장 빨리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일을 한다, 택배 상하차를 한다. 힘들죠. 힘든데 이게 일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계속 쭉 하잖아요. 그러면 적응합니다.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령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사람들이 이칩니다. 되려 더 사무실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 항상 변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한다. 어쩌면 이게 좀 더 어렵고 좀 더 고민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될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쉬운 것처럼 얘기하고 겉으로 봤을 때 티나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리더나 조직의 관리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점점 더 과거에 비해서 그 조직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AI가 대체하는 거죠. 시스템이 대체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가 되게 안 좋고 먹고 사는 게 빡세서 오직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면요, 인사 조직 아니면 재무 조직 아니면 운영하는 조직 뭐 지원부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하죠. 제가 알고 있는 땡땡 번가라고 하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기준으로 한 890명쯤 된답니다. 9월달까지 8월 9월달 두 달 동안 500명까지 줄인다는데 거의 인력을 40% 이상 줄이는데, 그 인력을 줄이는데 해당되는 대상 사람들이 어디겠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지원부서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죠. 그리고 철저히 영업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업이 뭡니까? 돈 벌어오는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죠. 과거보다 사용하는 판관비는 줄어들 것이고 판촉 비용 이런 것들은 대거 줄이고 매출은 더 올리고 이익은 더 내라고 아마 압박받겠죠. 그리고 고정비로 나가는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 인력수도 대폭 줄이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면세점 회사들이 인천공사랑 저기 뭡니까 임대료 낮춰달라고 싸우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적자니까, 손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든 많이 하려고 발등 치는 거죠. 목과에 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인천공사에도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무지하게 빡세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안일하게 안전하게 뭔가를 척척척 일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듭니다. 무지하게 빡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막막하죠. 힘들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되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출산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잖아요. 왜겠습니까? 당장 자기 자신의 생존도 위태로운데 자신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부양의 책임을 떠안는다라는 걸 깊이 알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지금 50대인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제가 뭐가 잘났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고 뻐기고 지냈지만 실제로는 되게 좌충우돌해 불안한 존재였죠. 하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나니 예전보다 좀 더 달라지는 거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좀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더 많이 생겼죠.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울컥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지랄하는 꼬장도 있었던 거고, 술 처먹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고 영 부리는 거, 영 쫓아다니는 것도 무지하게 좋아했죠. 지금은요, 황골탈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자기 객관화하고 되돌아보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한 건데 자꾸 내가 한 걸로, 내가 능력이 있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과신하게 되고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착실해야 되고 좀 더 경계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생존력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내는 지금의 시대가 절대로 수월하지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착실하게 지내야죠. 좀 더 정신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을 놓을 때가 가장 큰 위기가 올 때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은 꼭 필요하다. 경계심은 생존자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항상 있죠. 그렇지만 그런 고민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나름 살아내려고 발금치려고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래야 길이 만들어지니까요. 누구에게나 힘겹고 막막하고 두렵죠. 겁나기도 하고 저도 겁나니까요. 과연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다음 달이 있을까? 내년이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저에게 없겠습니까? 있죠.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회사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마음도 매일같이 가지고 있고 그런 두려움이나 절박함이 항상 있습니다. 저만 있냐? 아니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좀 압박할 때도 있고 스스로를 좀 부담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버텨나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 더 줄어들 것이고 더 막막할 겁니다. 저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눈높이 낮춰라. 자존심을 버려라. 그리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정해져야죠. 자기 객관, 자기 인식, 자기 판단을 좀 잘하면 그래도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정년 연장을 해도 저임금에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또 도맡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힘든 건 사실이다. 구조조정의 과정이다.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신의 삶을 나름 그래도 건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는 중에 입 다물고 조용히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 좋다, 괜찮다, 나아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물론 그런 사람이 속하려면 소수의 모습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